활용 사례를 아까 봤지만 조금 더 보자면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에요. 센서 데이터, 교통정보, 지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빅데이터로서 인공지능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의료 진단 및 치료 해가지고 의료 영상 분석, 질병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의료 영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폐암 데이터 아니면은 유방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질병 패턴을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의사가 내리는 어떤 진단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이런 의료 진단이나 치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 서비스 같은 데서도 당연히 쓰여요. 금융 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은 신용평가, 투자 전략, 사기 탐지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서비스가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 사기 탐지라고 하는 것은 사기 탐지를 할 때 지도 방법이 쓰일까, 비지도 방법이 어떤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사기 탐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지도 학습이 지도학습? 지도학습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비지도 학습.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상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건 아니야. 그치? 다 하는데 어쩌다가 하나씩 이상한 데이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도학습 방법으로 학습하기보다는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정상적인 패턴이 있고 그 안에서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이상한 활동을 보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래서 사기 탐지를 할 때는 지도학습보다는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방법을 생각을 해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자동화. 그래서 제조 공정의 자동화, 생산 효율성 향상, 제품 품질 관리 이런 데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여요. 또 불량품 발생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불량품 발생도 보면 그치. 불량품 발생은 요즘에 사람이 봐. 그치.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사람이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잘 만들어진 모형과 불량품을 서로 모델링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는 지도학습이 되는 거고 그 지도학습이 되는 거지. 그치? 정상적으로 만든 제품하고 불량품 모델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정답을 가지고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다면 지도학습이 되는 거고, 근데 불량품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상적인 모델만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불량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또 그렇게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면 우리는 비지도 학습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 불량품 발생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도학습 또는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발자의 몫이고 성능의 몫인 것 같아요. 자, 페이스북.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죠?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의 혁명이라고 불러. 자, 페이스북.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나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을 해서도 맞춤형 콘텐츠 계속 나올 거야. 그쵸? 내가 뭐 하나를 봤어. 그러면은 뭐 하나를 계속 보는 거는 사람의 관심사기 때문에 비슷해. 그러면 그 패턴을 얘가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해서 나한테 그와 비슷한 콘텐츠를 나한테 계속 주지.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기술. 그 다음에 광고 타겟팅.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가 서치하는 또는 내가 사는 어떤 그 제품들을 바탕으로 나한테 계속 광고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거지. 그 다음에 AI를 활용을 해서 유해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AI 기술이죠. 아마존은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얘는 고객 경험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존에서 내가 뭘 샀는지 그리고 무엇을 검색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상품을 추천을 해줘. 그 다음에 얘는 알렉사, 음성인식 스피커지. 그치? 얘를 통해서 음성 쇼핑과 스마트홈이 제어하도록 만들어줘. 그 다음에 아마존은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해. 요즘에 쿠팡이 하는 일도 그런 거야. 그쵸? 보면은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것이 인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해서 잘 팔리면 어떡하겠어? 잘 팔리면 좀 가격 올려도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물론 다른 쿠팡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가장 먼저 앞서서 혁신이라는 것을 보인 어떤 아마존에서의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부를 만한 어떤 도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요소 기술들이 하나 실현이 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서로 융합이 돼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기술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스마트 시티를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교통 최적화, 실시간으로 교통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고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시티 내에서 빌딩과 공공시설의 에너지 사용을 AI로 분석하고 최적화해서 자원을 절약하는 것. 그다음에 공공안전. CCTV 영상을 AI로 분석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쓰레기 관리. IoT 센서하고 AI 분석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경로를 설계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물론 다른 기술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통 데이터, 에너지 데이터, CCTV 영상 데이터, 그다음에 IoT 센서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 관련된 뭐 무게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그런 결과들이 서로 센서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결론을 내주고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 거지.